도시를 가득 메운 분주한 발걸음. 바쁘게 하루를 살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데요. 천근만근 녹초가 된 몸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픈 현대인들이 챙겨 먹는다는 이것, 바로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의 칼슘까지 종류는 많지만 내 몸에 맞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 무작정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슈앤맘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자, 언제나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선미 교수님, 최재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날씨도 춥기도 하고요. 굉장히 피곤하다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찌뿌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 같은 거 보충해서 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딱 제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영양제를 좀 먹으려고는 하는데 그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뭐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효과가 나는지, 뭐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영양제 몸에 좋다는 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한 끼 이제 막 3개씩, 4개씩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영양제만 진짜 이만큼을 드셔서 영양제만으로 배가 부르겠다 싶을 맞아요. 때도 있긴 한데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나의 상태와 나의 건강에 맞게 잘 영양제 챙겨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조혜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정강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필기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해야겠다, 보통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에 쓴 돈이 2013년 기준으로 약 4조 6,300억 정도 된다고요. 소리가 아니라 조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하긴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스피루리나라는 거 네네. 먹고 비타민 C 먹고요.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 철분제, 혈액순환 개선제, 네네. 뭐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또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비타민 C에다가 유산균 같은 거 정말 많이들 먹고 있네요. 아니, 약으로 배부른 집이 더 여기 계셨네요. 네, 또 건강 좀 해보겠다고. 저는요, 사실 막 사서 먹거나 이러진 않는데 선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먹는 게 뭐 멀티비타민, 비타민 D, 뭐 엽산, 아연, 마그네슘 이 정도. 근데 이거를 잘 챙겨 먹진 못해서 늘 네. 식탁 옆에 두는데 잊어버리고 막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전문가라고 믿어지는 분들이 하나씩 추천할 때마다 하나씩 늘리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비타민하고 오메가3, 그다음에 최근에 비타민 D를 추가했습니다. 오. 약간의 뭐 유행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나오신 두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약 드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다. 뭘 네. 드시는지. 저도 그렇게 막 하루도 빼먹지 않거나 한 끼도 빼먹지 않고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주로 마그네슘 먹고요. 그리고 비타민 D 먹고 그리고 비타민 B가 들어간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C는 좀 빼먹기도 하지만 먹어요. 네, 정강희 약사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인데 주로 항산화제 성분에 집중을 해서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항산화제는 포도씨 오일이거든요. 포도씨 오일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리고 OPC라는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로 오메가3를 복용을 안 해도 포도씨 오일 하나로도 충분하고요. 캡슐로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네네, 캡슐로 되어 있어요. 보통 주방에 있는 포도씨 오일하고는 틀리니까.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꼭 빼지 않고 복용하고 있는 게 이제 마그네슘. 마그네슘? 네. 물에도 마그네슘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농축된 성분으로 현대인한테 꼭 필요한 그 미네랄이 마그네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그네슘 꼭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역시 다르시네.
그러니까 뭐 건강을 챙기는데 식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부족한 거라던가. 뭐 성인이나 어린이 기준 영양 요구량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는 뭐 보건복지부나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많이 부족해 있는 게 비타민 D. 예, 그건 뭐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혈액 검사에서 보면 부족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뭐 어린이도 그렇고 연세 있으신 분도 그렇고 우유를 많이 안 먹고 멸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요구량만큼 안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열량이 부족한 경우는 없어요. 요새 다 많이 먹고 칼로리는 많이 먹고 있는데 식이섬유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 섭취가 하루에 뭐 7, 8접시 나물 접시로 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천연식품에서 식이섬유 섭취하고 비타민 D, 칼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인에게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는 보통 햇빛을 많이 쪼이면 된다고도 하던데요. 그렇죠. 한 30분 정도 햇빛을 쪼이면 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30분 정도 충분히 온몸으로 햇빛을 매일매일 쬐고 있는가. 네,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한국인한테 요즘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요즘에 그 얼굴 탄다고 노화방 때 선블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비타민 D를 좀 덜 흡수하게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35도 이상 위치하는 지역에 살면요. 이 겨울철 동절기에는 햇볕을 쪼여도 자외선이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체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말씀 나눌수록 참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똑똑이맘 카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3개월 우리 아이도 영양제를 먹이는 게 좋을까요? 먹인다면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간이 좋지 않은 남편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를 알려주십시오.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은 무엇인지요? 영양제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효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궁금한 사연들이 또 올라와 있네요. 네. 내 아이와 남편에게 맞는 영양제 복용 방법 그리고 궁합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영양제 그 준이준님의 궁금증이에요. 영양제 궁합이 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효과상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을 같이 복용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추출하느냐,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성분이 또 같이 추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연으로 비타민은 음식, 우리가 먹는 그 밥상에 있는 반찬, 밥 이런 게 천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100% 천연은 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점. 가격은 보통 더 비싸죠. 천연 써져 있는 게. 이제 천연이라고 내세워서 좀 더 비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같지만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천연이냐 합성이냐 하는 것처럼 보통 국산 제품 아닌 외제 제품에 대한 비타민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영양제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거 어디 거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 구매하는 사이트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찾아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주 위험하세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법규도 틀리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외국 제품 라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복용을 하고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해외에서 직구로 한다고 그래서 물론 믿을 만한 브랜드의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실 무슨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짝퉁이 많잖아요. 직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구 브랜드 중에서는 실제로 오히려 안정성 검사가 안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은 그래도 기능성 인증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통과를 해서 하는 건데 그냥 사다 보면 아무거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있구나 이런 입소문이 담이 좋다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 났던 사고의 경우도 있는데 성분을 조사해 보니 좋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해외 직구 성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요힌빈이라든지 실데라핀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그 성분이 뭐냐면 정력을 좋게 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 왜 전문의약품이냐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뭐 두통을 비롯해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관 쪽에 질환이 있으시다면 갑자기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해외 직구라고 좋다고 드셨다가는 싸다고.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게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제 시간 같아요. 많이 이용해서 이제 좀 자제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해외 거는 무분별하게 정말 좋다 하는 맹신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양제에도 궁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어떤 궁합들이 있나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건 기름에 볶아 먹으면 훨씬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먹을 때 흡수를 도와주는 거는요. 칼슘의 흡수가 잘 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궁합이 좋은 예고요. 철분이 부족한데 철분을 먹을 때는 비타민 C가 있으면 더 흡수가 잘 되고 콜라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콜라겐을 드신다 비타민 C가 있으면 훨씬 흡수가 잘 되죠.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슘을 열심히 먹어도 25%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있으면 흡수를 굉장히 높여주는데 실제로 우리 환자분 중에는 칼슘제를 막 드시고 있는데 계속 골다공증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칼슘을 더 드셨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났는데 알고 보니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굉장히 깨져 있어서 먹는 대로 이게 뼈로 가지가 않고 오히려 뭐 근육 경련이나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그네슘만 보충을 했는데 칼슘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비타민 D는 칼슘을 먹었을 때 뼈에서 잘 이용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같이 드신다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안 좋은 궁합도 소개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하고 아까 최지원 씨 그 부인께서 드신다고 한 철분제. 철분. 그래요? 네네. 칼슘과 철분이요? 네, 같이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이제 씨? 세트로 느껴지잖아요. 왜 칼슘이랑 철분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칼슘하고 철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자기 아기 가져서 빈혈 올 것 같으니까 칼슘 달라 뭐 이렇게. 철분인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칼슘과 철분은 시간차를 좀 두어서 보통 넉넉 잡고 안심할 수 있는 거는 2시간 이상 띄어서 복용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경우 아까 최재원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같은 그런 단백질 보충제와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영양제를 사셨는데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병원에 뭔가 처방받으러 갔을 때도 선생님께서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요즘 먹는 영양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짜 궁금한데 여기 우리 그 똑똑한 카페에서도 송앤지안맘께서 영양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약이랑 먹었을 때 좋지 않은 거는요. 우리가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는 당뇨 환자에서요. 비타민 B3라고 한 나이아신을 과도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먹을 때 또는 비타민 B군이 확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을 때는요. 혈당 강화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적은 양은 괜찮은데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해서 우리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뇌기능도 개선해주고 피부에도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느냐? 나이아신이 풍부한 참치, 삼치, 가다랭이 이런 거 드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고용량의 비타민 B3가 들어있는 거는 혈당 강화제 효과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골다공증이 병적으로 있으면 치료제는 칼슘이 아니잖아요.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신다면 칼슘과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칼슘이 골다공증
그 치료제 흡수를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치료를 한다면 골다공증제와 비타민 D 정도 드시는 게 괜찮고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칼슘제보다 칼슘을 평소에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추천이 되죠. 속설인